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6월 18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브라질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여러가지 상태로 어려운데 정치, 경제, 그리고 바로 이 무서운 격리에 대해서 제가 간추린 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정치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대통령 지지파, 반대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싸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브라질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브라질을 정권을 이어오던 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경제 성장도 있었고 사회적인 발전도 많았고 했지만 또 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에 이제 집중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켰지만 너무 한 곳에 집중하고 골고루 성장하지 못하고 부정, 부패가 많다. 그래서 브라질이 이룩하는 것은 신기루였다 하고 사실대로 다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오던 그 노동당에 대한 그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라바자토라고 하는 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부패의 염증을 느끼고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도 말에 이뤄진 대선에서 지금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선된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신인 정치인은 아니고 원래 군인이었다가 정치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대통령은 특이한 게 다른 그전까지는 브라질에 30개 되는 정당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매번 돌아가면서 다른 정당과 연립해서 이렇게 정부를 꾸려가는데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손 안 잡고 극소수 제일 적었던 정당 중에 하나와 손을 잡고 당선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극우파도 있지만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말도 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부 기성세대 정치인들하고는 안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한 좋다 싫다보다 넘어서 거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괜히 우리 정당에 오면은 우리 정당과 손을 잡는 건 둘째치고 피해를 입겠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그 노동당의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염원을 담아서 투표를 해줘서 당선이 된 거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선출해준 소속됐던 정당과 손을 결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당으로 손떼 난 떨어지겠어. 그리고 다른 정당을 만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과중에 자기를 선출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 대통령과 손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는다. 또 아니면은 또 하는 이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게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소수였다가 당선은 됐는데 정당은 꾸려가게 되고 나라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슈퍼 파워를 가진 히로인 전 법무장관이었던 세르지오 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파울로 게이츠 장관이나 인기 많았던 스타급 사람들이 한둘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망가지고 또 이런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 특히 격리를 풀라. 아니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들 몰리게 하고 이거 반대다 라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뀐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 법무장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지금 아들이 넷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이 넷 중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정치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좀 급진적인 또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많이 물려받았겠죠. 그러다 보니 한 아들은 팀을 꾸려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정적과 대법원장이나 이런 게 돼서 많이 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 조사 중이니까 판결 받은 건 아니니까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점점 대통령 아들에게 계속 이제 연방경찰이 이제 수사가 이제 좁혀오자, 왜냐면은 그런 일을 꾸미려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을 쓰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럼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조사로 자꾸 그 아들에 대한 이런 수사가 압박감을 느끼자 대통령이 어찌됐건 나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정으로서 그럼 한 말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조사를 받아라, 나한테 보고를 해라, 누가 수사하고 있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걸 요구하니까 연방경찰 측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법에 접촉됩니다. 하자 청장을 바꾸고 연방경찰청장을 바꾸자 법무장관이 왜 바꾸느냐 하면 싸우다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연방경찰은 들어오면서 그 팀을
완전 다른 사람 자기 아들과 친한 사람들로 다 바꿔버려서 수사가 그냥 멈춰진 상태고, 또 이런 와중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문제되는 것 중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는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가 따로 놀면서 일반적으로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느냐. 사법부는 브라질의 연방 대법원에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뭐 임명권, 대통령이 임명해주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임기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말하고 뭐하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송을 걸든지, 그렇게 되면 그 소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야 이래라 저래라 수사를 하라 뭐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들은 사법부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 그러면서 대립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브라질의 문제가 근 20년 동안 문제된 게, 정치인들끼리 문제를 대면은 결정해주고 사법권에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법부장이 헌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대법원장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 또 이게 임명된 사람이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또 그 사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표가 갈리고 하니까 마지막 경기는 대법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해서 이게 판결 나니까 국민들 모두 다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연방경찰 수사권,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아들 수사권, 가짜뉴스 수사권, 왜? 가짜뉴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들이 야 이거 왜 우리들을 왜 욕을 하고 왜 우리한테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러니까 조사를 시키는데 연방경찰이 말 안 듣죠? 그런데 브라질은 또 한국에 검찰과 같은 연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거기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연방검찰청에다 얘기를 해서 수사를 해. 그러니까 연방검찰은 자기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기는 또 어디 시키냐면 또 연방경찰에다 압력을 넣어서 대동하고 다음에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이 대립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끝나야 되는데 법이 되고 또 양쪽이 싸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양쪽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지난 주말에 그 뭐 대법원 건물에다가 폭죽을 쏘는 시위가 있다 보니까 이를 반대하여 대법원장이 연방검찰청에 얘기해서 연방검찰이 연방경찰을 대동해서 그 시위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갔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뭐 그들은 뭐 나는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 뭐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구속된 상태로 조사하고 있고, 그저께는 또 그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연루된 사람들, 시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다 데려간 겁니다. 구속된 상태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괜히 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 심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부가 자꾸 이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대통령도 자꾸 사법부와 싸우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어제도 나온 게 나는 뭐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드디어 모두 제자리에 놔야 될 시간이 왔다. 이게 뭐 군사 용어에서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함정을 파서 적이 들어오면 한 번에 딱 치는 그런 작전인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왜냐면 여기는 또 브라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고, 제가 어저께도 번역해서 올린 글 중에 하나가 AI5라고 하는 제5 법령이라고 1968년도에 이제 발동된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국회 해산, 불법 구금 가능, 그리고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등,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 한국에도 그냥 뼈아픈 역사에 있는 것 같은 독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추방당했고, 또 활동도 금지당했고, 연예인도 그렇고요. 국민들의 생각을 모두 못하게 막는 그런 악령인데, 그 법을 뭐 다시 뭐 들고 오느냐, 뭐 지금도 시위하면 그거 팻말 들고 와서 아이싱크 법을 다시 살려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극소수지만, 대통령은 자꾸 그런 식으로 군사 또 어제도 뭐 군 쪽에 어떤 행사에 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뭐 같이 군 장성들과 같이 뭐 국방부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대동해서 가서 뭐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군사 정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이제 학을 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치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 아들이, 원래 대통령 아들이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아들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